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취업 준비 잘 되어 가시나요? 전문대 3학년 졸업을 앞둔 분이 취업의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분이 취업 준비할 때 고려하면 좋을 것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도 공유해드릴게요. 현재 학생분 상황은 이와 같고요. 외주를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주가 아닌 외주 경험이라고 표현하신 걸로 봐서는 프로젝트를 혼자 맡아서 완성시킨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이나 다른 능력자와 함께하여 어깨너머로 배웠을 수준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개인 프로젝트가 한 개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학생분을 위해서라도 조금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하는 회사 아쉽지만 못 갑니다. 1년 뒤라면 가실 수 있습니다. 본인을 믿고 한번 프락셀 밟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제 조언이 도움이 됐길 바라봅니다. 먼저 아실 것은 자본금 좋고 개발 문화 좋은 스타트업을 노리는 상당한 실력자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은 개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채용하는 곳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 걸 아시고요. 더 열심히 경쟁력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개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신입을 개발자로 키울 회사는 없을 거예요. 있어도 본인에게 개발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앉아서 잘못된 데이터 없는지 찾으라거나 얼토당토 않는 디자인을 해보라 한다거나 영업을 시킨다거나 할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개발 학원을 6개월이나 다녔음에도 가서 영업만 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정말 100%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문대라는 스펙입니다. 4학년을 나온다 한들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이 다른 고수준 대학들에 비해서 확연히 낮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 및 팀 프로젝트들이 1학년 때만 해도 서너 개가 쌓이는데 지금까지 한 개도 없다는 건 경쟁에서 정말 많이 뒤처집니다. 4학년을 하셔도 프로젝트가 생길지 의문입니다. 저도 전문대생으로서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없다고 할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많은 실전 경험을 쌓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하거나 실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어려운 점들을 인지하고 1년 뒤에 목표하는 회사 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보자 이겁니다. 네, 파이썬과 장고를 다루시네요. 저도 5, 6년쯤 전인가 장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투두리스트나 간단한 메모 앱 등 몇 개 만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일단 기술 도구보다 중요한 것이 기술의 본질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추어 시기에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꽤나 어려워요. 근데 또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는 정말 쉽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강의에서 하라는 대로 뚝딱하면 웹이 만들어지니까요. 중요한 본질들을 나열하고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본 주제와는 어긋나니까 다른 영상들에서 하나둘 집중적으로 다뤄드릴게요. 바로 이전 영상인 MVC 디자인 패턴을 다룬 것처럼요. 공부하실 때 팁만 드리자면 사용하는 도구나 기술이 무엇인지보다 이걸 내가 왜 쓰고 있는지를 꼭 아셔야 해요. 내가 왜 파이썬을 쓰는지, 왜 장고를 쓰는지, 리스트는 왜, 딕셔너리는 왜 쓰는지 이유를 무조건 알아야 해요. 하지만 막상 공부해보시면 그 이유가 지금은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분명히. 기술적인 것만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목매달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이유, 시장 동향, 커뮤니티 지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등의 풍부함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돼서 기술의 사용 이유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쓰는지를 알고 있다는 건 해당 기술이 필요한 때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Y가 What과 How보다 최고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되시면 파이썬만 하셔도 자바나 노드를 다루는 회사에도 취업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핵심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뤄온 기술 도구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추어일수록 말이죠. 파이썬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거라면 꾸준히 파이썬만 하시면 되겠지만 계획을 보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자바 시장이 넓고 취업에 유리하다는 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엔드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자바를 권장하고 있긴 하거든요. 만약 목표가 스타트업이라면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노드도 좋은 선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코딩 테스트를 위한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직업을 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으로 갈 게 아니면 메인 언어로는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들을 살짝 설명드려 볼게요. 들어보시고 선택은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자바와 스프링의 조합은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대규모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자바를 다룰 확률이 높습니다. 자바 스프링의 장점은 서칭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드는 제가 더 깊이 설명드려 볼게요. 노드는 동시에 많은 네트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네트워크 요청이 많은 서버를 구축할수록 그 장점이 두드러져요. API 서버의 처리 효율이 비교적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드의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노드 기반의 타입스크립트와 네스트.js의 조합동 사용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우아한형제들, 직방 네이버 등 여러 큰 기업들에서도 공식 기술로 활용되고 있죠. G마켓에서도 노드 기반의 서버가 조금 있습니다. 또 자유도가 높아서 작은 프로젝트 개발에는 노드가 자바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요. 개발 환경이 단순하고 유연하고 또 언어적 특성 때문에 더 빠르게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많이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제 파이썬인데요. 파이썬과 장고는 생산성이 좋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용되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장고만의 여러 장점들도 결국에는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스타트업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솔직히 파이썬을 웹 개발 도구로 사용하기에 두드러지는 장점은 저는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파이썬 개발자분들 혹시나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장고를 해오셨기도 하고요. 올해 5월까지 팀과 약속된 프로젝트 일정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성공적으로 정말 열심히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놓치지 말고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팀원들과 함께 이력서를 만드시고요. 서로의 것을 공유해주세요. 서로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야지만 더 풍성한 이력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꼭 2단계에서 이력서를 완성시켜 주시고요. 바로 여러 회사들에 지원해야 해요. 늦어지면 장고에 대한 기억이 퇴색돼서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고 호텔을 보고 면접을 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심인 건 연습용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뒤면은 재지원이 가능하니까 필히 하루빨리 많은 것을 넣어보시면서 연습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지원 못하는 것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전 감각을 키워가면서 자바 공부를 하셔요. 자바 준비랑 파이썬 취업 준비를 어떻게 병행하냐 싶을 건데, 장고 회사에 면접이 잡히면 파이썬과 장고 면접용 깜지를 A4 2페이지 만들어 두시고 면접 하루 전에 그것만 달달 외우시면 돼요. 이것저것 많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인터넷에 서칭해서 나오는 정도만 암기하셔도 충분합니다. 신입 면접이니까요. 그러다가 예상 못한 면접 질문은 기록해두세요. 다음 면접 때 준비해서 답변하면 되니까요. 운 좋게 붙으면 출근하시면 됩니다. 또 운 좋게 여러 회사 붙으면 연봉 협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병행하시면서 자바도 하시고 면접에 좀 지친다 싶으시면 잠깐 한 달 정도 쉬시고 자바만 하셔도 되고요. 다만 파이썬 개발자를 완전 버릴 게 아니라면 꾸준히 취업 전선에 뛰어드셔야 한다는 거죠. 지원 회사는 10개, 20개는 정말 턱도 없어요. 100개 넘게 하세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자바에 대한 학습도 꽤나 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면접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슬슬 나올 정도가 되셨겠죠. 그럼 이제 자바 스프링을 위한 면접 깜지를 준비하시고요. 원하는 분야로 자바든 파이썬이든 뛰어드셔요. 중간중간 코테 시험들이 있었고 연습도 계속 해보셨을 테니까 꽤나 성장이 있으시겠죠. 그때가 돼서도 자바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자바를 20살 때 잠깐 보고 27살에 회사 취업하고 나서부터 봤으니까요.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취준과 4학년 수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학교 수업보다 중요한 건 취업이에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명확히 판단되시면 함께 공부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B 맞을 정도로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전투적으로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고 조언해드린 것이고요. 어떤 방향으로든 도움이 되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마칠게요.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